또 유튜브나 포털에도 불필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고 이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분위기도 큰 문제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김윤범 세무사입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증여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 자녀 증여 잘못하면 10년치 통장 내역이 탈탈 털린다? 이런 얘기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러한 한간의 소문들에 대한 팩트체크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 4분 이상 매일같이 만나 뵙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얼굴 맞대고 얘기하다 보면 그들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가 느껴지잖아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 증여 적가 매매 하게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온다더라. 특히 재개발 지역은 국세청이 눈에 불을 켜고 추징하더라. 공시가능 조정하면 절대 안 된다더라. 증여세 신고 잘못했다가 10년치 계좌가 탈탈 털린다. 등등 최전선에서 상속증여 실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인데 마치 기정사실인 것 마냥 유령처럼 한간을 떠들고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강력한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아진 것에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유튜브나 포털에도 불필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고 이 불안감만을 조성하는 분위기도 큰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근거 없는 소리들이라서 보다 보면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소문들은 사전에 알고 대비하는 것이 나쁠 것이 없는 꽤나 중요한 부분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도권 부동산 증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요 Q&A에 대해 답변 드릴 겸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부동산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 행위는 해당 증여 행위에 대해서만 들여다보지 그 이전의 행위랑은 전혀 무관하거든요. 세무사님, 제가 5년 전에 아들한테 1억 원을 증여세 신고 안 하고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증여하는 것 때문에 옛날 거 다 걸리지 않을까요? 물리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립할 수 없는 걱정이세요. 물론 자녀분의 소득 대비해서 너무 큰 증여세가 나왔는데 연부연납도 없이 전액 납부가 한 번에 됐다, 이러면 납부 과정에 대해서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증여 이전의 과거까지 포함한 이 정기간 세무소득까지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가족 간 저가 매매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잘한다면 전혀 걱정하실 건 없다. 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족 간 저가 매매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세무사 중 한 명일 텐데 그동안 업무 수행했던 고객들만 해도 어림잡아 한 수백 명은 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대부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은 저는 이 영상을 찍기도 전에 아마 과로사로 귀신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물론 가족 간 저가 매매 업무 진행하시는 세무사 회계사님들이랑 소통을 좀 해보면 이 가족 간 저가 매매는 통계적으로는 10건 있다고 치면 3, 4건 정도는 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조사 가능성이 30-40%라는 건 꽤 높은 확률인 거예요. 그만큼 가족 간 저가 매매는 잘못 진행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또 국세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건 맞아요. 특히나 시가 산정부터 매매금액 세팅 그리고 조달 설계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매우 예민한 작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만약에 준비만 잘 됐다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확 낮아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30-40%는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수행했던 사례들 전수 체크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수행했던 포트폴리오에서는 10명을 했다고 치면은 진짜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경우는 1명이 채 안 되는 그런 확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계 시점부터 이 매매금액 산정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자녀분의 양성화된 소득을 기반으로 이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구성 명확하게 하셔서 준비하시면은 세무조사까지는 절대 안 나오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취득자금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다면 그때는 가족 간 매매의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조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관건은 가족 간 매매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취득자금 출처에 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한 가지 더 주의할 것, 국세청 세무조사까지는 안 나오더라도요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거래신고 정밀소명은 100%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저만 해도 작년 12월달 한 달 동안만 30건 넘게 작업했어요. 이 거래신고 정밀소명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차 세무조사라고 불릴 만큼 소명이 미흡하면 바로 국세청 조사 의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세무사 선임하는 팁을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업무 사후관리 범위의 거래신고 정밀소명을 세무사가 직접 수행하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세무사님들이 법무사나 중개사님한테 턴오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담당 세무사가 직접 소명 진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이 포인트를 놓쳐가지고 세무조사까지 이어진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항상 의뢰인들에게 이 거래신고 소명은 영차 세무조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소명 잘못했다가는요 바로 국세청 조사 의뢰 들어갑니다. 세무사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이 소명까지도 진행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렇게 업무하시는 분에게 일을 맡기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가짜뉴스 중 하나예요. 요즘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은 세무사님들께서 정리해 주셔서 오해가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가족간 몇 천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 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계좌 해체를 하는 것만으로는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하루에 1,000만 원 기준은 현금을 직접 입출금할 때 발생하는 CTR 제도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은행 창구나 ATM기에서 현금, 이 지폐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넣거나 뺄 때 FIU에 자동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계좌이체 거래나 수표 거래는 FIU 보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소중한 계좌 내역을 볼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없는 일반 개인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만큼 국세청은 한가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세청이 가장 민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우리 계좌를 보려면요, 이 절차상 세무조사가 개시가 돼야 됩니다. 특정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거나 상속세 세무조사가 개시가 되어야지 비로소 계좌를 까는 거고요. 이때 10년치 계좌를 까는 과정 속에서 그때서야 과거의 가족들과의 이체 내역들이 문제가 되고 설명 요구가 나오는 것이지, 가족 간 계좌 거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내용도 재개발 지역 증여 상담하다 보면 진짜 많이 드는 질문이에요. 특히 재개발 예정지 주택 빌라에 대해서 공시가격으로 증여할 때 제가 볼 때는 굳이 감정평가 없이 공시가격으로 진행해도 국세청 직권감정평가 대상도 아니고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서 그러던데 수도권 재개발 지역은 조사관들이 엄청 들여다본다, 무조건 문제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전혀 아니에요. 국세청 담당 조사관님들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이 신고 내역 그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요, 그 물건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특별한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할 세무서는요, 이 물건지 관할 세무서가 아니고요, 본인 주소지가 관할 세무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여 물건은 용산 한남 5구역이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나는 경기도 수원사라. 그럼 관할 세무서는 수원 세무서인데 담당 조사관님 입장에서는 물건 관할 세무서도 아니고 증여 물건지가 재개발인지 아닌지 별로 관심도 갖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국세청 감정평가 선정 대상은 일선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더 상급 기관인 지방국세청 단위에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개별적인 판단이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금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상속증여 물건이 재개발 지역인데 아직 성숙기 이전 단계라면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굳이 감정 안 받고 공시가격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세의 기회의 창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기존에 올려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서울 수도권 증여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의구심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해서 증여일 이전에 가족 간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온다거나, 요즘 정치 상황 때문에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될 게 문제가 크게 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 잘 세우셔서 차분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상속증여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